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 리튬이온 배터리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는데 그거는 빼고 오늘 그 블라크 폴리머를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나노 재료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에너지의 컨버전을 들어간 나노 재료를 만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제 톡의 그 아웃라인을 보면은 잠깐 간략한 모티베이션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그 블라크 폴리머를 이용해서 새롭게 이제 물론 연구를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그 메조포러스 트랜션 메탈옥사이드 이런 쪽으로 이제 블라크 폴리머에서 만들었고요. 그걸 이제 이름을 이제 컴바인드 어셈블리하고 소프트 앤 하드 케미스트리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걸 이제 연료전자하고 태양전지에 이용한 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보신 건데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가 결국에는 이제 화석 베이스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새로운 그런 에너지 컨버전 디바이스나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메조포러스 실리카 템플레이트를 메조포러스 실리카 재료를 이제 만드는 연구는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92년에 그 모빌사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만드는 방법을 굉장히 페이퍼를 굉장히 이 페이퍼가 3,500번 이상 사이트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많이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용을 해서 비슷한 물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펙턴트가 이제 어떤 온도가 되면은 이제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헥사고나 리퀴드 크리스탈이 형성되게 되고 큐빅 리퀴드 크리스탈이 형성되게 되죠. 그래서 그 리퀴드 크리스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실리카나 알루미늄소스 이런 것들을 넣게 되면은 실리카, 알루미늄 그리고 리퀴드 크리스탈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저런 컴파짓이 얻어지고 그 얻어진 컴파짓을 이렇게 그 서펙턴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온에서 소성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포어 사이즈가 다양한 그런 메조포러스 실리카 물질을 합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메조포러스 실리카 물질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촉매나 이런 캐탈리스트나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이제 에너지 컨버전 디바이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로 이제 전이금속 산업들이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타이타늄 다이옥사이드나 에미터 오파이드 기타 등등 트랜지션 메탈 옥사이드 쪽에 이제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MCM41이 이제 개발이 된 다음에 많은 리서치 그룹들이 이제 그 메조포러스 전이금속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을 했지만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소프트 템플레이트 메소드 아까 말씀드린 계면 활성제나 어떤 커머셜리 어베일러블 블라크 폴리머를 이용해서 이제 일을 했는데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주로 이제 구조가 이제 무너집니다. 그 벽이 이제 결정화되는 과정에서 포가 이렇게 신터링이 되고 결정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 한 400도만 넘어가게 되고 포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부드러운 템플레이트를 가지고는 템플레이트가 날아가게 되면 자기들끼리 이제 결정이 잘하기 때문에 좀 더 딱딱한 템플레이트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최근에 한 2004년부터 하드 템플레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전이금속 산업을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프트 템플레이트 메소드하고 하드 템플레이트 메소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 템플레이트 메소드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플루오닉 서펙턴트, 커머셜리 어베일러블한 블라크 폴리머를 가지고 메탈 옥사이드 프리커서를 같이 어셈블리 시켜서 이렇게 그 SRB, 스몰 앵글 SRB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더 스트럭처를 만들고요. 그거를 그 서펙턴트 블라크 폴리머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 400도 정도로 오도를 올리게 되는데 400도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정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 그 결정이 더 자라는 과정에서 이 결정이 더 커지면서 결국에 포가 없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한 400도C 정도가 이제 맥시멈 템퍼러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파이널 머티리얼 스트럭처를 보면은 이렇게 에몰포스 월에 이렇게 작은 크리스탈이 박혀있는 그래서 물론 이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TiO2의 일렉트로드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을 때 전자가 여기서 전달될 수 있지만 이 에몰포스 리전에서 그냥 그 트랩 사이트가 돼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98년 네이처에 나오고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응용을 했을 때 별로 쓸모가 없다라는 이제 결론을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딱딱한 주형을 사용하면 하드 템플레이트를 사용하면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메조포러스 실리카를 그 소프트 템플레이트 방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 임플레이테이션 메소드를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좀 티디어스하죠. 이제
메탈 솔트를 이 안에다가 이제 계속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600도까지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결정화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 실리카를 제거하게 되면은 이렇게 메조포러스 메탈옥사이드가 나오는데, 결정화가 될 때 이렇게 하드 템플레이트가 어떤 스트럭처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때문에 이 스트럭처가 그대로 살아있고, 최종적으로 실리카를 제거해도 그대로 스트럭처가 살아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TM을 보듯이 이 구조가 그대로 600도에서 그 열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조가 그대로 살아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재밌게 일렉트론 디프렉션을 찍으면 약간 어떤 파트에서는 이게 포로스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싱글 크리스탈 라이트 어떤 그런 스트럭처를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HRTM으로 보면은 여기 싱글 크리스탈 같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XRD를 보면은 그 기존에 이제 소프트 템플레이트에서 만든 것과는 달리 XRD가 샤프하는 걸로 봐서 결정이 이제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소프트 템플레이트 방법과 하드 템플레이트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소프트 템플레이트 방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심플 스테이스 메소드고,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결정성이 낮죠. 그래서 XRD에서 보듯이 아주 작은 결정이 에몰버스 월에 박혀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드 템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온해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리티가 굉장히 좋지만, 합성하는 방법을 보면 거의 뭐 한 열흘 정도 걸리고, 스텝이 거의 한 7, 8스텝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거를 좀 해봤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프로세스의 장점만 합쳐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심플한 방법, 합성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정성이 좋은 것들, 이걸 만드는 것이 그 분야의 최종 목표죠. 그래서 뭐 뒤에 이거 가려졌는데, 저는 이제 PIPO를 이제 이런 블락홀을 합성하는 라인한테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요. 가만히 계시죠. 이게 또 지금 슬라이드가 쇼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폴리아이소프렌,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이 메조포러스 이 자체로는 폴리아이소프렌이 체인이 더 길거든요.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체인이 좀 짧고, 근데 이 자체로는 이 피규어 쪽이 이제 마이너 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마이너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실리카와 알루미나를 집어넣게 되면 실리카 알루미나로 이제 솔을 만들고, 솔을 집어넣게 되면 솔이 PO 파트를 이제 스웰링을 하죠. 그래서 PO 파트가 이제 메이저 파트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볼륨을 이제 넓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PO가 메이저가 되고 PI가 마이너가 돼서 PI가 이제 그 채널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마이너 페이스가 되죠.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보온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은 폴리아이소프렌이 날아가게 되면서 이제 메조포러스 실리카 알루미늄을 만들 수 있는데, 메조포러스 이제 미즈너 리서치 그룹은 이제 폴리머를 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이 메조포러스 실리카를 만드는 것에 사실 관심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럭처 만드는 데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았었죠. 근데 어쨌든 이제 메조포러스 실리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그 메조포러스 실리카를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와 비슷하지만, 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드 템플레이트하고 소프트 템플레이트를 이제 연결을 지어가지고 하는 이제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는데, 그래서 이름을 뭐 컴바인드 어셈블리 오브 하드 앤 소프트 케미스트리스 그래가지고 캐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폴리아이소프렌, 폴리에틸렌 옥사이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탈 옥사이드 나노 파티클을 만들었는데, 여기 메탈 옥사이드 나노 파티클이 너무 크면 안 됩니다. 너무 크면은 이 PO 그 체인이 이제 큰 것들은 이제 감싸게 되면은 이제 엔트로피를 잃어버리는 것들이 이제 많잖아요. 컨포메이션. 그래가지고 이제 작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뭐 사이즈가 뭐 한 1나노에서 한 3나노 정도 되게 만들고, 그거 두 개를 이제 어셈블리 시켜서 이렇게 엣지 센사이즈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방법은 이제 뭐 소프트 템플레이트 만드는 방법하고 똑같죠. 그리고 결정을 하는데, 그냥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폴리아이소프렌 더블 본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더블 본드가 어떤 컴파인드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CVD 프로세스에서 카본을 만들 때 어떤 에노딕 알루미늄 옥사이드에다가 더블 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카본 소스를 흘려주면은 그 안에 디파지션이 되면서 카본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로본 분위기에서 여기 디컴포즈 돼서 카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엣지 센서에서 에몰포스 월이 결정화가 되는 과정에서 700도까지 굉장히 고온에서 구웠는데도 고온에서 구워서 결정화가 잘 되는데, 결정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 하드 템플레이트 만들어진 20분 만들어진 하드 템플레이트가 이 포가 무너지는 것을 막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색깔이 이제 검은색인 이유는 이제 카본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그 카본을 제거하기 위해서 에어 분위기에서 수송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결정성이 좋은 메조포러스 메탈옥사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하이드롤리틱 솔즈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파니클 사이즈가 3만 정도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크게 되면은 그런 블락 폴리머에 이제 스트레인이 많이 가해지면서 그런 이제 별로 이제 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파티클들을 밀어내게 되죠. 그래서 작게 만들어야 스트럭처 형성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합성된 물질을 보면은 이제 에지 센사이즈 머티리얼이고요. 이거는 이제 에물포스인데 이걸 700도에서 수성을 했더니 포러스 스트럭처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물포스 월이 크리스탈 월로 바뀌죠. 그래서 결정 파티클이 결정 활동이 되게 좋은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결정화가 일어나고 이 스텝에서는 그냥 카본을 제거해가지고 그래서 그대로 스트럭처를 유지하고 결정화도로 그대로 유지돼요. 저온에서 했기 때문에 결정화도로 그대로 유지가 돼 있죠. 그래서 700도 크리스탈라이트한 메조포러스 전이구석 산화물을 이런 방법으로 쉽게 협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몰 임팩트 스캐터링을 봤을 때 MP205 케이스나 TI-52 케이스나 에지 센사이드에서 700도에서 결정해서 했을 때 스트럭처가 유지가 돼 있고 카본을 제거할 때 역시 그대로 스트럭처가 유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이드 앵글 XRD에서 봤을 때처럼 이렇게 풀리 크리스탈린 머티리얼로 바뀐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M으로 봤을 때도 MP205의 경우에도 이렇게 우리가 캐시 메서드를 만들면 고온에서 결정을 해도 스트럭처가 아주 좋은 그런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카본이 이제 형성된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만 스펙트로스코피로 지밴드하고 디밴드, 물론 700도에서 합성되었기 때문에 그다지 카본의 결정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카본을 사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카본의 어떤 존재성만 보여주면 되죠. 근데 고온 450도씨에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에어비에서 카본이 이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기존의 사람들은 이제 소프트 템플레이트 방법으로 490까지밖에 못 올렸는데 그런 경우에는 거의 이제 에물포스한 메조 스트럭처 모델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만든 방법을 하게 되면 굉장히 결정성이 좋은 걸 만들 수 있다고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 템플레이트를 만들게 되면 결정화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리전을 보면은 거의 싱글 크리스탈 같은 포러스 머티리얼도 싱글 크리스탈 같은 걸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MP205의 어떤 리전 한 200만 정도 되는 파티클을 가지고 이렇게 일렉트론 디프렉션을 해봤더니 싱글 크리스탈 같은 그런 비행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메조포러스 MP205의 월의 두께가 10나노 정도인데 10나노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인데 그래서 결정 사이즈가 10나노보다 사실은 크기가 쉽지 않은데 001 방향이나 002 방향으로 봤을 때 도메인 사이즈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헥사고널 스트럭처에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이 잡았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제대로 TiO2의 경우에도 이렇게 좀 오더링을 좀 더 좋게 하면 우리가 솔라셀의 전극을 사용했을 때 일렉트론 트랜스퍼를 훨씬 더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전극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로젠 솔루션으로 봤을 때도 역시 굉장히 유니폼한 보호가 형성이 됐고요. TiO2나 MP205의 경우. 그 다음에 이제 700도씨에서 이제 확정이 된 건데, 결정을 한 건데, 노멀한 방법으로 이제 700도씨에서 결정을 하면 BD 표면적인 거의 없는, 거의 포인트 2 스캐너미터가 거의 없는 그런 물질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캐시 방법으로 해야 우리가 하이 서피스를 가지고 결정하다가 좋은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도에서도 결정을 해도 그대로 포러스 스트럭처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만들어진 거를 제가 코넬 대학에서 있는 연구를 했던 곳은 사실 이제 저는 잘 모르고 이제 조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연료질 센터가 있더라고요. 코넬 퓨얼셀 인스티튜트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퓨얼셀을 위한 여러 가지 재료를 만드는 한 10분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퓨얼셀 전체 시스템 옵티마이즈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에노드 멤브레인, 캐토드 쪽에 각각의 이제 파트를 맡아서 이제 연구를 고분자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고체화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주로 이제 에노드, 촉매 재료를 만드는 것 쪽에 이제 연구를 맡았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일렉트로드 머티리얼스에 사용하고 있는 일렉트로드 머티리얼스 이슈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이슈는 탄소 물질이 이제 커로전이 많이 되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캐토드를 사용했을 때 같은 경우는 물론 저는 이제 에너지를
사용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캐소드를 사용할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캐소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포텐셜이 높을 때 카본이 CO2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붙어있던 플라티늄이나 루테늄 나노파티클들이 이제 날아가 버리게 되거든요. 없어져 버리게 되니까 그 촉매 서포트부터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현재 그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촉매가 플라티늄, 루테늄 나노파티클이 어떤 나노스트럭처는 탄소에 감지되어 있는 게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경우에 그 탄소를 합성하는 데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탄소를 합성한 다음에 포스트 임프레그네이션 메소드로 플라티늄이나 루테늄을 올려야 되죠. 플라티늄, 루테늄, 알로이를 올려야 되죠. 그래서 뭐 플라티늄, 루테늄, 알로이를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이 알로이를 만든 이유가 CO 포이즈닝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그 매스 액티버티를 그나마 좀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이런 결과 실제로 아직도 포이즈닝이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매스 액티버티도 높여야 되죠. 아직도 플라티늄 비슷하니까. 그래서 솔루션으로 제가 했던 거는 이제 인터메탈릭 나노파티클을 메조포러스 트랜스션 넥탁스에 올리자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일을 했던 CFCI에서 이제 벌크 물질로 해야 되는 연구를 했던 게 인터메탈릭하고 이제 알로이, 솔리드 솔루션의 대표적인 두 가지인데 인터메탈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플라티늄이 어디 있는지 혹은 플라티늄 비스무스나 플라티늄 레드 인터메탈릭이 이제 들어오기가 좋은데 레드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PT 디스턴스가 꽤 긴데 4.3250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의 플라티늄이 액티버티가 좋으면 나머지 플라티늄도 액티버티가 좋고 PT하고 PT의 디스턴스가 넓기 때문에 그 CO가 흡착할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PT 루테늄 알로이 같은 경우는 알로이는 그냥 랜덤리 이렇게 디스트리뷰트가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플라티늄이 어디 있는지 루테늄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PT 디스턴스가 그 짧기 때문에 CO가 흡착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킬 포이즈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좀 심플하게 이런 좋은 촉매를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그 아까 그 어셈블리 되는 과정에서 플라티늄하고 레드 프리커스를 집어넣고 그대로 어셈블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바이스를 만들고 한 700도씨 정도에서 아르곤하고 수성 분위기에서 열처를 하게 되면은 이 플라티늄 레드 나노파티클이 이 안에 형성되고 이제 전이 구성 산업이 그대로 있고 약간의 카본도 있는데 뭐 전 대부분 매트릭스는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700도씨 고온에서도 이렇게 PTPB가 이렇게 20도로 형성이 되려면 온도가 사실은 벌크 물질 같은 거는 875도 정도 돼야 되는데 이건 나노 사이즈이기 때문에 반응이 이제 빨리 일어나서 700도씨 정도에서 얻어지는데 어쨌든 그 고온에서 이렇게 스터빌라이즈 되어 있는 그런 메조포러스 전인구성 산업이 필요했는데 아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합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에지 센사이즈 머티리얼을 이렇게 약간 워몰라이트 스트럭처에 헥사곤 스트럭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촉매 물질을 보면은 그 PTPB 베이스가 만들어졌고 이 스몰 앵글 엑셀 스캐터링을 봤을 때 이렇게 스트럭처가 그대로 700도에서 무너져 유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포어 사이즈가 굉장히 유니폼한 그런 표면적인 넓은 촉매 물질을 합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렉트론 케미칼 테스팅을 했는데 그 포미게이션 옥시데이션을 봤어요. 에노드로 사실 일단은 사용을 했는데 그 PTPB가 TiO2에 올려져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0.2V 정도에서 체크를 해보면 액티버티가 한 100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나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 커머셜리 어베일러블 포텐셜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중요한 게 더 낮은 포텐셜에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온셋 포텐셜이 낮아서 굉장히 낮은 드라이빙 포스로도 이런 촉매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커머셜리 어베일러블한 촉매보다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었는데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훨씬 더 액티버티는 좋은 그런 촉매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 스테이팅 옥시데이션을 보면은 그 PT 루테늄 벌칸의 경우는 이렇게 CO 포이징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많이 나는 프론트를 보면 알겠지만 제가 만든 촉매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CO 포이징이 내려지적한 그런 그래서 액티버티가 큰 것은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 결국에는 촉매 피동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 성능도 비교적 보장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TiO2를 만들었는데 TiO2 같은 경우는 뭐 가장 많이 생각되는 게 엔타이 세마이컨덕터이기 때문에 포토볼타이크에 이제 사용이 많이 되죠. 그래서 뭐 다들 아시는 거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TSMC에서 이제 빛을 받아서 바이가 일렉트론하고 폴을 제너레이션에서 인사이트 돼서 일렉트론은 TiO2 쪽으로 가는데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TiO2가 전달이 될 때 일렉트론이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요 뭐 예를 들어서 결정과 결정 사이나 혹은 에몰포스 리전이 어떤
어떤 저항을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그냥 트랩되버리죠. 그래서 저항을 되기 때문에 결정성이 좋거나 혹은 이렇게 와이어 타입 이렇게 해서 일렉트론이 한꺼번에 이렇게 그런 어떤 이런 인터파티클을 거치지 않고 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뭐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안전성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솔리드 일렉트로라이트를 사용을 하셔서 뭐 현재 옵티마이즈 되는 건 4% 나와 있거나 좀 전국 두께를 좀 두껍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TiO2가 아까 제가 이제 만든 방법과는 달리 그 갤런스 코팅 그룹에서 만든 것 같은 경우는 P123 가지고 이제 한 400도씨 정도밖에 수송을 못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논문 제목을 세마이 크리스탈린 미조포러스 머티리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벽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그 메조포를 보여주는 에세이인데 그 굉장히 그 아모포스 리전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그분들이 이제 캐릭터를 한번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리캡을 해보면 제가 만든 것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세스를 그런 소프트 템플레이트를 출발을 하지만 마지막 물질은 하드 템플레이트 같이 굉장히 결정성이 좋은 걸 만들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번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그 정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근데 이제 저희가 솔루션을 만들고 스킨 코팅을 해가지고 아직 그 두께는 이렇게 두껍게 만들면 됐습니다. 한 1.1 마이크로미터 정도밖에 못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웜홀 라이트 스트럭처를 보여서 3차원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그 일렉트로라이트 같은 것들을 인필트레이션 하기가 이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글을 만들고 그 다음에 홀 트랜스포터로 이렇게 스파이로 글래스를 사용했고 홀 트랜스포터가 이렇게 안까지 인필트레이션 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고 가위를 붙이고 해가지고 셀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 리절트를 보면은 제가 한 1마이크론 정도밖에 안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 컨버전 피션시는 뭐 굉장히 두꺼운 것보다 좋지 않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50도에서 550도까지 올렸을 때 즉 그러니까 소프트 템플레이트 메소드를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올릴 수 있는 온도가 400도인데 450도씨에서 550도까지 우리가 이제 온도를 올렸을 때 아모포스 리전이 이제 제거가 돼가지고 이렇게 어떤 일렉트론 플랫 그라사이트가 없어지게 돼가지고 컨버전 에피션시가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 템플레이트 방법을 기존에 이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좀 했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메조포러스 머티리얼에서 결정성이 좋아짐에 따라서 컨버전 에피션시가 좋아지는 것을 이제 보여준 예죠. 그래서 근데 이제 600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더 컨버전 에피션시가 낮아지는데 그 이유는 그 FTO 글래스에 도핑이 이제 600도 정도에서 깨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개발한 방법은 방법이라기보다 단순한데 그 파우더를 먼저 만들고요. 메조포러스 물질에 스핀 코팅을 하지 않고 파우더를 만들고 닥터 블레이드를 이제 코팅을 하게 되면 이제 원하는 두께만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수령을 해보니까 굉장히 그렇게 해봤더니 한 3마이크로미터 정도만 만들어도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에서 한 7% 컨버전 에피션시가 7% 정도 나오는 그런 셀을 제작을 해서 앞으로 이런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그런 솔라셀 TiO2는 사람들이 많이 해오긴 했지만 이제 다양한 옥사이드 쪽으로 솔라셀 정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넘어가 주시죠. 그래서 코어사이 블라코폴의 몰레큘러 웨이트를 바꿔서 했더니 이렇게 어떤 옵티마이즈를 했더니 컨버전 에피션시가 이 정도가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그 TiO2를 파우더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닥터 블레이드를 해서 했더니 한 3.5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그 두께만 만들어도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 한 6.4% 컨버전 에피션시가 좀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옵티마이즈를 해가지고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서머리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메조포러스 전분석 산업물이 이제 그 에너지 쪽의 디바이스에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펄스를 많이 해왔는데 현재까지도 거의 이제 성공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간단한 방법을 이용해서 그런 결정성이 좋은 TiO2나 엠리토오파이를 만드는 걸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인터메탈린 나노 파티클이 CO 포이즈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충매로서 굉장히 좋은데 그런 것들을 그 메조포러스 메탈로사이드에 분산되어 있는 충매를 아주 쉬운 방법으로 협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TiO2를 토토 볼텍스에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포텐셜이 굉장히 좋은 정보를 만들 걸 예상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